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배려심 많고 또 이해심 깊다 자부하며 착하게만 살아온 30대 주부인 제가 이리 사연을 다 신청해 보게 되었네요. 착하게 살면 남한테 피해 따위는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으나 제 행동 거지와는 상관없이 며느리를 똥으로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다 신청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 같은 주부님께는 담비와도 같은 사연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들 세대에는 시집살이라는 게 참 흔했잖아요. 잘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뭐 하나 잘 나가는 것이 특출나게 하나 있는 것도 아닌 시댁 식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꼭 사람을 아래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걸 예세대인 어머니들은 시댁에서 여럿이 때로 모여 하라면 하라는 대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하다 집안일에 잔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그걸 다 버텨내셨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러셨습니다. 시누이들이 무려 6명이나 되는 바글바글한 시댁에 시집을 가셨고요. 무식하기로 소문이 났던 우리 고모들을 상대하느라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사셨어요. 집안 제사를 떠맡는 건 물론이고 시부모님 간병에 요양병원 비용까지 전부 다 저희 집에서 해결을 했었네요. 그렇다고 고모들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신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결혼을 했을 뿐인데 결혼으로 얽힌 사람들에게 듣는 주제넘는 잔소리나 시집살이를 찍소리도 못하고 감내하기만 하고 사셨던 저희 엄마를 보며 저는 절대로 이런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었습니다. 결혼을 나 행복하자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것이지 나 불행하자고 시댁 뒤 맞춰가며 고생하고 사는 게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 존중할지 모르는 집안을 만나면 이혼을 불사해서라도 당하면서만은 살지 않겠다고 혀를 내두르며 자랐어요. 그러던 제가 30이 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요. 결혼하며 정말 이것저것 지고재고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칼같이 내 조건에 맞추는 건 힘들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시부모님도 멀찍이 떨어져 사시고 하나뿐인 누나분도 호주로 가서 아예 눌러 살고 계신다고 하니 더 좋더군요. 적어도 내가 시부모님이 아닌 시누이 때문에 시댁 갈등을 겪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도 떨어져 사신다고 하니 자주 뵐 일도 없을 테고요. 무엇보다 남편을 조금 어려워하는 듯이 보이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거다 싶었습니다. 아들을 자기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독립된 자식으로 존중을 해주는 분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직장에 들어가면서도 한사코 제 결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 결혼 잘한다? 라는 생각만 멋모르고 버진로드를 걸었었네요. 그랬던 저는 지금 그 순간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중이고요. 저희 남편은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세후 800만 원 정도를 거뜬하게 벌어오는 사람이라 진작부터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 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서도 돈을 충분히 벌어올 수 있으니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며 이세나 갖자고 말입니다. 처음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가 답답하고 싫어서 거절을 했어요. 처음 결혼하고 2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일이 좋아서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더는 다니기가 버거워졌고 그때쯤에 남편과 다시 상의를 잘한 후 직장을 그만두었죠. 그때가 딱 지금보다 1년 전이었던 때였는데 시기로도 완벽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에도 최적의 시기였던 것 같고 더 늦기 전에 남편에게 아내로서 좀 더 내조를 잘할 수 있는 기회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옛날뿐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어머니 히스테리가 좀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기로 한 날부터 참 시덥지 않은 잔소리를 시도해오며 저에게 도전장을 내미셨거든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는 최소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살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가 가지고 다니시는 차가 있긴 한데 아버님이 나이 들어 운전을 못 해먹겠다고 하며 그냥 방치를 해두고 있는 상태였고 두 분은 사실상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며 이동을 해오셨죠. 맞벌이를 하는 동안 남편도 바쁘고 저도 바쁜 걸 아셔서 그런지 먼저 집에 오겠다는 소리를 잘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온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전에 집에서 출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무턱대고 오는 바람에 제가 2번 정도 강제로 비밀번호를 가르쳐드려야 한 적이 있었고요. 출근한 바람에 집에는 문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런 일을 몇 번 겪고는 내 인생에 절대로 시모가 집에 쳐들어오는 일은 없다며 남편에게 중간 역할을 잘하라 일렀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잘 알아들은 건지 자진해서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시어머니를 한번 다그치더라고요.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니 집안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그 말을 잘 알아들으신 줄 알았더니만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니 다시금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며느리가 더 이상 일하느라 바쁘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니 앞으로는 집안 문제로 신경을 쓰이게 하겠다는 식으로 다시금 존재감을 드러내셨답니다. 사사건건 제 살림살이와 주부로 살아가는 방식에 재질을 가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기도 하니까 저도 대화가 완전히 잘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른이고 내 남자의 어머님이니까 웬만하면 큰 갈등이나 오해 없이 서로 잘 지내보려 했어요. 그게 안 된다면 평생을 각오했던 만큼 시집살이가 싫다며 이혼을 해버릴 의향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것 마냥 저를 가지고서 밀당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으니 할 짓이 없을 것 같았다는 말과 함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그날은 도착하기 30분 전에 갑자기 도착 직전이라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정신없이 집을 치우고 대기를 했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서 먼 길을 무거운 짐까지 들고 찾아왔다며 힘든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저희 부부 주겠다고 마른 김을 한가득 가져오는데 그걸 보고 도저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시자마자 소파에 앉혀드리고 찬물 떠다드리고 음료에 과일에 갖가지 것들을 대접해가며 환영을 해드렸죠. 그런 식으로 어머님께서는 제가 화를 내려고 해도 절대로 화를 낼 수 없게 만드셨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을 때까지 같이 먹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어머님 말씀에 제가 감히 집에 좀 가시라고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여러 번 남편의 퇴근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하셔서는 저희 집에서 저하고는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남편만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말을 꺼내긴 하셨는데 그건 모두 다 집안 잔소리에 관한 것들이었죠. 특히 어머님은 제가 직장을 그만뒀으니 이제라도 집안일에 열을 올리며 살라는 말을 매번 강조하셨어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을 때 집안 꼴을 보고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안 살림을 신경 쓰라 하시더라고요. 어쩔 땐 식모가 별거냐? 집에 있으면 그게 식모인 거지.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잖냐. 그냥 때 되면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기 돌리고 네 남편한테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옆에서 내주 살아라고 라고도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마디로 직장을 그만둔 이상 그리고 주부가 된 이상 식모로 사는 게 마땅하다는 어머님의 헛소리셨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는지 그런 말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며 하는데 정말 뻔뻔함에 두 번 놀랐습니다. 그 말을 하며 집도 찬찬히 훑고 그 말을 하며 냉장고도 열어보고 그 말을 하며 심지어 안방 옷장까지 뒤지는데 억울해 말도 안 나왔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세상 나이 들어 힘들다는 식으로 무릎도 아파하고 목소리를 걸걸대며 방문을 손으로 짚어잡는데 나이 드신 분한테 뭐라 말도 못하겠고 혼자 화를 삭히느라 혼났네요. 남편도 시어머니 행색이 전보다 더 들어 보인다 싶었던지 또 집에 와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잠시 떨떠름이 하더니 이내 시어머니 거동하시는 걸 보며 밥 먹고 가 라고 재차 시어머니를 붙잡았고요. 가뜩이나 남편이랑 밥까지 먹고 가겠다고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밥을 차려드리고 부엌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는데요. 남편까지 시어머니를 붙잡으니 저는 저대로 그 조그만 부엌 안에서 혼자 속을 애태웠죠. 도대체 어머님은 언제 갈 것이며 나는 어머니께 또 무슨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드려야 할까 싶어 말입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걸 막고자 한 저였는데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밀당에 저는 입을 꼭 다문 채 친정 엄마처럼 참고서 집안일이나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던 중 한 방을 먹어버렸죠. 나이든 티를 내시며 연약하게 고시던 어머님이시라 무슨 말을 못하고 있었더니만 그런 저에게 도를 넘는 소리를 또 하신 겁니다. 남편을 어려워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자꾸만 가만히 당하고 있으니 만만해 보이셨던지 어려운 남편을 놔두고서는 또 저 하나를 잡아보겠다며 잔소리를 퍼부으셨죠. 그것은 바로 잔반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셋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부터 또 집에 오셨던 시어머니한테서 집안일을 가지고 한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이미 별로인 상태였죠. 어머님은 그날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야 했다면서 저를 오전부터 일찍 병원 버스 정류장 앞으로 마중을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정류장에 갔다가 병원을 갔다가 또 모시고 오며 이것저것 바빠서 난리였어요. 저는 편하게 사는 줄 알고 주부가 되었는데 이건 뭐 주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가만 놔두지를 않으려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직장 다닐 때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살더라고요.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어머님은 우리 친정 엄마보다 더 자주 보고 살고 잔소리를 듣는 것도 모자라 남편을 대신해서 병원까지 바래다 드려야 하다니 어디까지가 효도이고 호구인지 그 경계선이 너무 애매모호해졌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한테 꽉 잡혀 사는 제 꼴이 너무 우스워서 스스로 한탄스러운 순간들도 많았었네요.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님은 그저 저를 집에서 놀고 먹게만 하지 않겠다는 듯 더욱 굳건하게 잔소리를 퍼붓고 마주해가며 제 시간을 앗아가셨고요. 그러다 집에 와 밥을 먹었습니다. 병원 가려고 온 김에 저희 집을 가자면서 또 함께 남편을 마주하겠다고 저희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집에 와서 저는 급하게 밥을 차렸고 제대로 된 대화도 길게 나누지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왔습니다. 그렇게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시어머니 걱정이 되는지 시어머니 눈치도 보다가 어머님 옆에서 꼼짝없이 고생했을 제 걱정도 되는지 제 눈치를 보며 아주 혼자 여기저기 기분을 살펴본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입맛이 없는 건지 밥을 깨작깨작 먹더니 밥도 일부 남기고 앞에 놓여진 반찬 그릇 위에 반찬들도 일부 남겼죠. 반찬을 밥그릇 위에 얹어서 비벼 먹느라고 남편의 밥그릇은 꽤나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남편은 매번 그렇게 밥을 먹어왔었는지라 저나 저희 어머님께는 그게 새삼 새로운 것도 아니었죠. 밥을 다 먹은 저는 곧 또 그릇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서 조금이라도 쉬어보겠다며 먼저 일어나 거실로 나가려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먹다 남긴 그 밥그릇을 한 손으로 갑자기 툭 치면서 제 앞으로 밀어 놓으시는 겁니다. 순간 이게 무슨 뜻인가 싶었죠. 지금 당장 남편이 먹다 남긴 이 밥그릇을 치우란 소리인 건가? 아님 설거지라도 하라는 소리인 건가? 그것도 아니면 밥을 더 주라는 소리인 건가 싶어서 잠깐 혼란스러웠던 저는 시어머니를 마냥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자기가 다 먹고 남은 밥그릇을 가지고 엄마가 왜 저러나 싶었는지 시어머니를 저만큼이나 멀뚱거리며 바라봤고요. 그런데 이내 튀어나온 어머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이라 아직도 제 머릿속 맴돕니다. 어머님이 글쎄 저보고 앉아 당장!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일전에 말씀을 하셨던 식물을 대하는 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요즘 세상에 고용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갑질이나 다름이 없어서 욕먹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진짜로 식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로 편하게 대해서도 안 되는 며느리인 저에게 당장 앉으란 말을 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앉았습니다. 그때 이미 말씀을 좀 예쁘게 하시라며 대들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착하고 순진했었는지 입을 다물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따랐어요. 기분이 나빠서 얼굴은 슬슬 달아오르는 중이었고 눈치를 챈 남편이 엄마 왜 그러는데? 나한테 말해. 왜? 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어떻게든 저희 두 사람의 대화를 막고자 애를 썼죠. 그런데 어머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하며 저에게 명령하더라고요. 찬반 다 먹어 치워. 이걸 다 버리려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멀쩡하게 깨끗한 음식인데 설거지하면 다 버리게? 다 먹어 치워라. 라고 말이죠. 진심 열불 났었습니다. 당신도 안 드시는 당신 아들의 음식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한테 먹으라니요. 아무리 내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저도 뭐가 더러운지 정도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날린 시국에 침 섞이고 음식물 섞인 밥을 먹는 게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는 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알만한 상식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남기지 말라고 남편한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며느리인 저한테 안 먹었다며 혼을 내다니요. 이 뜬금없는 상황에 뭐라고 받아쳐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자기가 남긴 밥을 아내가 먹게 하는 게 찝찝했던지 엄마, 내가 남긴 건데 이 사람이 왜 다 먹어? 내가 그냥 다 먹을게. 라고 하면서 맞받아쳤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꾸를 할지 지켜봤고요. 그런데 어머님, 정말 제가 기대한 만큼 저를 실망시키더군요. 남편이 굳이 도로 먹겠다고 한 잔반이었는데 그걸 또 억지로 남편 앞에서 뺏어서 제 앞에 가져다 놓으면서 재차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너는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남편이 남긴 찬반도 못 먹으면서 어떻게 남편이 벌어놓은 돈을 쓸 생각을 하니? 양심이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남긴 밥이랑 잔반을 다 해치워 먹지 않는 것이 양심 없는 짓인 줄을 처음 알았네요. 살다 살다 와이프가 남편의 잔반 처리까지 해야 하는 줄도 처음 알았고, 가정주부이면 이 짓을 당연히 해야 하는 줄도 시어머니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빠기쳐 그만 그 자리에서 남편의 등짝을 밀치며 소리를 쳤어요. 야, 넌 왜 밥을 남겨서는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하다 네 잔반 처리까지 해주고 살아야 하냐? 왜 내가 너 때문에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해? 라고 본능적으로 분노가 튀어나와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가 까무러치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라고 말이죠. 남편은 안절부절하던 상태를 넘어 엄마 좀 그만해. 말도 안 되는 걸로 왜 싸움을 일으켜? 라면서 제발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러다 일이 더 커지겠다며 급기야 시어머니를 붙잡고 집에 발을 대주겠다며 데리고 나서려 했는데요.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둘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한번 톡톡히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죠. 며느리는 제 아무리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식모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며느리도 입이 있고 멀쩡한 새밥과 새 반찬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 남편이 남긴 잔반을 포함해서 밥그릇 안에 더러운 그 밥, 그리고 시어머니가 먹고 있던 밥까지 싹 다 홧김에 싱크대로 들고 가서는 냅다 버려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말입니다. 그뿐인가요? 음식 아까운 줄을 알고 며느리 아까운 줄을 모르는 시어머니가 뼈저리게 깨닫기 바라며 잠깐의 틈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제가 만들어둔 모든 반찬통들을 싹 다 꺼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짐작을 한 건지 어머님이 그쯤 되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뭐 하려고? 라고 하면서 잠시 뜸들이듯 저를 부르셨는데요. 저는 어머님을 한번 쓱 째려보고 나서야 바로 행동 개시를 했습니다. 반찬통을 싹 다 열어서는 있는 대로 싱크대 안에 부어버렸더니만 어머님이 기함을 치더라고요. 멀쩡한 음식을 냅다 버린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결국 이 사단이 났다며 차마 저를 말리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발을 굴리며 탄식을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갑자기 시동 걸린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더는 이런 식의 취급을 받고 살 수 없다며 선전포고를 하듯이 반찬통을 털었고요. 차곡차곡 싱크대 안은 음식물 쓰레기통 마냥 오만색으로 섞인 반찬들이 쌓여갔습니다. 냄새도 냄새였지만 제가 애써 만들었던 멀쩡한 음식들이 그렇게 꼬꾸라지니 제 마음도 편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알아주길 바랬어요. 내가 화나면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화나면 그렇게 아까워하는 잔반들을 더 낭비하면서 주부 생활을 청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 밥솥 안에 있던 멀쩡한 밥까지도 싹 다 빠짐없이 주걱으로 긁어 싱크대 위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수돗물을 콸콸 틀어버렸죠. 멀쩡했던 음식들은 수돗물과 섞여 더러운 색을 만들며 더 이상은 먹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저희 세 사람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똑같이 그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 더럽고 엄청난 광경을 보며 꼼짝도 못하셨어요. 잠깐 할 말을 잊은 듯 눈에 초점도 없어 보였네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음식물을 죄다 버리고 나서야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내 주둥이가 분리수거함인 줄 아나 보지? 라고 말이죠. 어머님이 놀라 자빠질 하더라고요. 제가 대드는 꼴을 보니 말이죠. 남편은 자기가 청소를 다 하겠다면서 어머님을 집으로 보내려 하고 저는 방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며 발악을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싸움을 막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자꾸만 나를 무슨 식모보도 다는데 이런 식이면 나 이 짓 안 해. 주부 안 하고 말지. 결혼은 왜 해? 결혼도 쪽내고 말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보는 앞에서 안방에 들어가 제 옷을 쌌고요.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가는 순간 남편이 저를 보며 가지 말라고 막 매달리는 장면까지 시어머니가 뒤에다 목격을 하고야 마셨네요. 잘난 자식네 아들이 일도 안 하고 지내는 저한테 가지 말라 매달리는 걸 보니 그게 꽤나 충격이셨던지 제가 마지막으로 본 어머님의 모습은 식탁 의자에 지탱을 한 채 당신 아들을 한탄스레 바라보는 것이었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짐 싸들고 집 나가려는 저만 붙잡으면 되는 건 줄 알고서 남편은 현관문이 닫힌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주차장까지 쫓아나왔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졸지에 집에 남겨지게 된 것이었죠. 아들 앞에서 며느리 한번 잡아보려다가 며느리가 음식을 죄에다 버리는 걸로도 모자라 주부 파업을 한다고 집까지 나가버리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것이기도 했고요. 결국 그날 남편은 저를 세탁한다며 집 밖에서 한참 동안이나 저를 붙잡느라고 집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혼자 택시 타고 친정 가겠다면서 집 근처 대로변까지 직접 걸어서 가며 혹시나 택시가 올까봐 주변을 살피며 잡느라 분주했었는데요. 그 길 내내 남편이 저를 따라 제 옆에서 걸어가며 설득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그러니 저도 택시 잡을 생각은 뒷전으로 두고 남편한테 시어머니 뒷담화를 깐다고 난리였죠. 왜 저러냐면서 시어머니 욕을 한 움큼 퍼부었습니다. 일 그만둔 게 뭐 큰 잘못이라고 사람을 식모 취급하냐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저를 달랜다며 어떻게든 제 말에 공감을 하며 위로를 해줬고요. 그러는 사이 시간이 한참 지났고 저는 남편의 말에 마지못해 다시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쯤이 거의 시간이 40분 정도가 지났을 때였고 시어머니는 뭐하고 계실까 싶어서 괜시리 긴장을 하며 들어갔는데요. 아이고야, 우리 어머님 아들이 자신도 버리고 며느리 잡겠다고 뛰쳐나가 30분이 넘도록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 혼자 버림받았다 생각을 한 건지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길로 퇴장을 하신 겁니다. 며느리가 난리치는 꼴이란 꼴은 다 당한 채로 대꾸 한 번을 못한 채 말이죠. 가뜩이나 어려워하는 아들이었는데 며느리 잡아서 기강 좀 살려보려 하다가 꼼짝없이 아들한테 욕을 더 얻어먹을 상황만 만들었으니 본인도 쫄려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저는 어쩌겠어요? 도망간 시어머니가 절대로 다시는 우리 집에 맘 편히 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죠. 며느리를 편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라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잘 들어갔는지 문자 따위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고 혹시나 싶어서 남편 핸드폰도 제가 가지고 잠이 들었네요. 그날 내내 어머님은 아들 연락을 기다리셨지만 남편은 한마디 연락도 하지를 않았고 며느리인 저도 어머님의 존재 따위는 까마득히 잊었답니다. 다음날이 되어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겠다며 걔는 집에 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 대신 답장을 보냈네요. 또 바꿔지고 그러면 그땐 저 집 안 나갑니다. 그냥 어머님 아들한테 이혼 소리 날리고 이혼하죠 뭐. 라고요. 그러니 어머님은 제 문자에 겁이라도 먹은 건지 문자를 읽고도 한참 동안 답장을 못하다가 그럴게 라고 답장을 보내셨죠. 치고받고 싸우는 결말은 아니었어도 저 따라 집을 나와 제 곁에 있어준 남편 덕분에 제대로 시어머니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어머님은 저한테 함부로 했다간 아들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재차 눈치채셨을 거고요. 제가 한번 집 나가는 걸로도 모자라 이혼 소리도 날려버릴 수 있는 깡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테니 앞으로는 잠잠하겠죠? 혹시나 어머님이 또 주제넘는 참견을 해올까 싶어 저는 이미 이혼 서류까지 미리 준비를 해놨답니다. 진짜로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어머님 보여드리려고 남편한테 도장까지 미리 받아놔서 화장대 안에 거의 모셔놨네요. 언제든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경고 날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디 한번 또 와보시라고요. 전 당신 때문에 자식 앞날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다는 걸 언제든 알려드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